저는 아들 종군애와 함께 살았답니다. 새벽이면 늘 제일 먼저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챙기고 손주들 아침밥을 준비했지요. 며느리는 아침잠이 많아서 늘 제가 아이들 등교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평화로웠죠.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꾸준히 승진했고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 용돈으로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면서 보람을 느꼈던 날들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는 법이 없다더니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종구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거든요. 퇴직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도 반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것이. 어머님, 아침부터 그렇게 TV를 크게 틀어놓으시면 어떡해요? 처음엔 이런 말로 시작했죠.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게 다 어머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들어오신 후로 재수가 없어졌어요. 점점 도를 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왜 맨날 비싼 약을 드세요? 그 약값이면 우리 애들 학원비를 보낼 수 있다고요. 매일 아침 꼬박꼬박 챙기던 아들 도시락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제는 제가 해놓은 밥도 먹지 않았어요. 저는 종구 때문에 더욱 서글펐습니다. 늘 엄마 편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을 던지고는 고개를 푹 숙이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우리도 이제 더는 못 모시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아들은 이번에도 아내 뒤에 서서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구야, 아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제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내놓은 뒤였어요. 평생 모은 것이라곤 통장에 있는 38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꺼내볼 새도 없이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네요. 찬바람이 뺨을 때리는데 눈물은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모은 짐이라고는 고작 비닐봉지 두어 개가 전부였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네요. 친척이라고는 몇 년 전에 세상 떠난 동생 하나뿐이었고 예전에 같이 시간 보내던 동네 할머니들도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74세 나이에 한겨울에 갈 곳 없는 노인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곤 서울역뿐이었죠. 역사 안은 그나마 바람이 들지 않아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경비원들이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을 밖으로 내쫓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추운데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역사 밖으로 쫓겨났죠. 바깥은 더욱 추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어오고 발끝은 금세 얼어붙을 것만 같았지요. 역사 뒤편 구석진 곳을 찾아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네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주들 학원비까지 보태가며 정성껏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할 걸 그랬어요. 혼자 살았더라면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첫날 밤을 지새웠네요. 아침이 되자 배고픔이 몰려왔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화장실은 역사 안에 있는 걸 이용했는데 경비원들 눈치를 보며 들어가야 했죠.
밤새 추위에 웅크리고 있어서 온몸이 뻣뻣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낯선 할머니가 서 있더군요. 하룻밤 새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그렇게 제 노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노숙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무료 급식소로 가야 하는데 1시간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아프고 앉을 곳도 없어서 서서 기다리는데 그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무료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고 있으면 누군가 뒤에서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처음이죠? 새치기 하면 안 됩니다. 돌아보니 험상궂게 생긴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줌마가 새치기 했다고.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이 순식간에 밀치고 당기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거짓말까지 하네? 머리채를 잡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급식소 맨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이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요. 야, 거기 내 자리야. 자리는 무슨 자리? 술 취한 노숙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때로는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 담요를 덮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 확 잡아당기더니 이건 내 담요 아니야? 어디서 훔쳤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날 밤은 추위에 떨며 보냈습니다. 서울역 화장실은 또 다른 전쟁터였어요. 할머니, 여기서 씻으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세요. 경비원이 화장실 문을 두들기면 얼른 옷을 주워 입고 나와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다음부턴 아예 들어오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쫓겨나면 씻다 만몸으로 찬바람을 맞아야 했어요. 한겨울 밤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우리 구역이에요. 자리세 내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젊은 남자들이 돈을 요구했어요. 저한테는 돈이 없어요. 그럼 나가요. 여기서 자면 안 되죠. 그날도 결국 다른 곳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받은 빵 한 조각을 아껴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댁도 자식들한테 쫓겨났어요. 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놈이 며느리 등쳐먹었다고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쏟아져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기 할머니, 몇 번을 말해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요. 경비원의 고함 소리에 그대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처마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 내 자리야. 비켜. 또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비를 맞으며 밤을 새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약 살 돈도 없고 병원은 꿈도 못 꾸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나면 피해서 가느라 바빴어요.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그랬죠.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계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참 슬픈 일이었어요.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할 텐데 너무 힘드니까 그럴 여유조차 없었나 봅니다. 밤이면 가족들 생각이 나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아들한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던 걸까요? 밤이면 가끔 순찰 나온 경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보호소로 가시면 어떠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있을게요. 보호소에 가면 더 자유가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다 보니 어느새 3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고
낮에는 국어를 하고 밤이면 추위와 싸우는 생활. 처음에는 괴롭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단단해져 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옆자리 할머니가 물으시길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밥만으로는 하루 세 끼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노숙자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했는데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더군요. 첫날 역 앞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목소리가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 돌아가기도 했어요. 엄마, 저기 할머니는 왜 저래? 지나가던 아이가 손가락질하면서 물어보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쳐다보지도 마. 저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첫날은 동전 몇 개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라도. 그때 한 청년이 1,000원을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호소로 가보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때를 노려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끼니를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참기 힘든 일도 있었어요. 야, 저기 봐. 저 할매 매일 여기서 구걸하네. 진짜 거지네. 징그럽다. 젊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놀리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은 취한 남자가 다가와서는 할머니, 돈 줄 테니까 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그대로 자리를 피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비 오는 날은 구걸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역 관리인이 와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 앞에 꼬마아이가 와서 1,000원을 놓고 갔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랑 닮으셨어요. 이거 가지세요. 순수한 마음에 받은 1,000원이 그렇게 뜨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지듯이 주고 갔어요. 동전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워야 했습니다. 저기 봐. 주워 담네. 웃으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하루벌이가 10,000원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도 그걸로는 끼니를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라면 한 봉지를 사서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아침엔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저녁엔 라면으로 배를 채웠어요. 할머니, 여기 2만 원이에요. 따뜻한 밥 드세요. 가끔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00원도 못 벌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옆에서 구걸하던 할머니가 빵 하나를 나눠주시곤 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는 싫으니까. 그 말에 또 눈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숙자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먼저 받았어.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자리인데. 저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수입은 적어도 싸움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무뎌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던지는 말도 점점 덜 아프게 느껴졌어요. 서울역에서 구걸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역 앞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봄날 아침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10,000원을 내미는 청년의 손이 참 반듯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청년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10,000원을 건네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 다음 날도 청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청년의 정장은 날마다 깔끔했습니다. 바지 주름이 칼날처럼 반듯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종구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종구 옷을 다려주던 때가 생각나서 가슴이 아려왔어요. 종구도 저렇게 잘 차려입고 출근하던 때가 있었는데 청년은 늘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할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이런 짧은 대화가 오가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얼른 피해가기 바빴죠.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늘 제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들고 바삐 지나갔어요. 그날도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러시면 감기 걸리세요. 우산을 받쳐 들어주는 모습이 참 자상했어요. 종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문득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 아들은 한 번도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낯선 청년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청년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그 서러움이 조금씩 잊혀졌어요. 매일 아침 청년을 기다리는 게 낙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돈은 받기가 망설여졌는데 청년이 주는 돈은 달랐어요.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청년이 오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고개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청년의 모습이 보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끔은 청년이 늦게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안 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청년은 늘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매일 10,000원이라는 돈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어떤 큰 돈보다 값졌습니다. 청년의 미소는 제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게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은 절 흘겨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할매는 복도 많지.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있잖아.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어쩌면 이 청년이 제 인생의 작은 빛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다는 게 그저 감사했어요. 매일 맞는 새벽이 두렵지 않게 된 것도 이 청년 덕분이었습니다. 맑은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청년이 돈을 건네려는데 이번에는 제 앞에 앉더군요. 할머니, 오늘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청년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할머니를 지켜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제가 스타트업이라는 걸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의아했습니다. 스타트. 뭐라고요? 아, 작은 회사예요. 농산물을 직접 거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설명을 들어보니 농촌에서 채소를 직접 받아서 파는 일이더군요. 요즘 중간 유통 과정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농부님들께 직접 받아서 팔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죠. 청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시장에 자리를 잡으려면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청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채소를 파는 건 어떠세요? 너무 뜻밖의 제안이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를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여기서 파시기만 하면 됩니다. 수익은 반반 나눠 가지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과연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사람들이 나한테 채소를 살까?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저는 장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청년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엔 조금만 가져와서 시작해 보고요. 할머니가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근데 내가 이런 꼴로 장사를 하면 누가 살까?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앞치마도 준비해 드리고 깔끔한 판매대도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의 정직한 모습을 보면 분명 손님들이 찾으실 거예요. 청년의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몰골인데 아직도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할머니, 한번 믿어보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도 할머니를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보시죠.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할머니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도 써왔어요. 할머니 마음이 바뀌실까봐 전 이미 준비해왔거든요. 그제서야 청년이 오늘따라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는 읽어보고 천천히 결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냥 지금 쓸게요.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더 생각해보시고. 믿어보라며? 난 청년을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 일찍 채소를 가져올게요. 앞치마랑 판매대도 준비해서요. 청년이 돌아간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구걸하던 할머니가 이제 장사를 한다니.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내일은 어떤 채소를 가져올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더군요. 오늘따라 별들이 유난히 반짝여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청년이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상추, 깻잎, 대파, 시금치.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 앞치마 입으세요. 제가 진열은 도와드릴게요. 청년이 준비해온 판매대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채소를 예쁘게 늘어놓고 가격표도 달았어요. 그런데 채 10분도 안 되어 일이 터졌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친 목소리와 함께 노점상 아저씨 셋이 달려왔어요. 이 자리가 얼만 줄 알아? 당장 치워! 제일 앞에 선 아저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말을 잇기도 전에 발로 채소 박스를 걷어찼어요. 상추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허겁지겁 상추를 줍는데 또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귀가 안 들리나? 당장 치우라고. 두 번째 아저씨가 판매대를 흔들었습니다. 깻잎이 바닥에 떨어지고 대파가 여기저기 굴러갔어요. 여기 우리 구역이야. 건방지게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 거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레 진열했던 채소들이 엉망이 됐어요. 저기, 사장님,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청년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넌 또 뭐야? 제가 이 채소 가게 사장입니다. 청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사장이라고? 노점상들이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애송이가 건방지게 여기서 장사를 시작해? 우리가 여기서 10년을 넘게 했어. 이게 우리 밥줄인데 네가 감히 뭔데 들어와서 판을 깨려고 해? 장사하게 누가 허락했어? 여기서 이 할매 앉혀놓고 채소 팔게 가만히 두면 다른 놈들도 다 따라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다 어디 가서 먹고 살아? 너 같은 젊은 놈은 이런 데서 장사하지 말고 회사나 다니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 바닥에 뛰어들어서 물 흐리냐? 우리가 여기서 다 먹고 사는데 네가 왜 와서 이러는 거야? 너 이거 당장 치워. 안 그러면 우리가 치울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장사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 바닥에 룰도 모르고 뭘 하려고. 여기는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우리끼리 다 지켜온 질서가 있고 룰이 있어. 너 장사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가게 얻어서 해.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건들지 마. 이 할매도 데리고 가. 우리가 봐줄 만큼 봐줬어. 더 이상 봐주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다른 노점상들도 다 우리 눈치 보고 있다고. 우리가 널 가만히 두면 다들 우리를 무시한다고.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 것도 아니에요. 공공장소죠. 노점상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경찰에 신고할까요? 청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당하게 장사하실 겁니다. 자리세도 내지 않고 누구한테 돈도 바치지 않을 거예요. 노점상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잠시 뒤로 물러섰어요. 야, 이 자식이 보통 놈이 아닌데? 경찰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뭐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제일 앞에 섰던 아저씨가 말을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청년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팔 거예요. 다른 건 안 팔아요. 아저씨들이 파시는 물건과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노점상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정말 채소만? 네, 채소 외엔 아무것도 안 팔아요. 그리고 이 자리만 쓰고? 네, 더 넓히지 않을게요. 노점상들이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한참을 의논하더니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어요. 알았어. 근데 약속 어기면 가만 안 둬. 채소 말고 다른 거 팔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노점상들이 돌아간 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아이고, 청년 덕분에 살았네.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다신 못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진열해 볼까요? 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주워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도망갔을 텐데.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으니 앞으로가 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나도 이제 정당하게 장사를 하는 거구나. 떨리는 마음으로 채소를 다시 진열했습니다. 노점상들과의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채소가 싱싱하고 값도 싸다고 소문이 나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장사가 잘 되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앞이 컴컴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만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여기가 그 할매네? 맞아. 요즘 잘 된다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무슨 일이신가요? 이 자리가 우리 구역이라는 걸 모르시나 보네? 키가 큰 남자가 판매대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한 달에 300이야. 알지? 300이요? 300만 원. 매달 1일에 가져다 주면 돼.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 매출이 겨우 1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이라니. 그렇게 많은 돈은. 많다고?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 줄 알아? 다른 한 명이 채소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졌어요. 아이고. 허겁지겁 주워 담으려는데 발로 채소를 밟았습니다.
내일까지 답 가져와. 안 그럼 남자가 오이 하나를 집어 들더니 꺾어버렸어요. 이 할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알아들었어?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넌 누구야? 저는 이 채소 가게 사장입니다. 청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남자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장, 애송이가 차림새는 번듯하네. 근데 이런 데서 까불다간 다치는 수가 있어. 이 자리가 우리 구역인 걸 모르나 본데 한 달에 300이야, 300. 돈이 뭔지는 알지? 아님 설명해 줄까? 우리가 관리하는 자리인데 누구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러면 곤란하지. 어이, 이 꼬맹아. 철 좀 들어야겠어? 세상 물정을 아직 모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르쳐 줄까? 여기선 우리말이 법이야. 300이면 싼 거야. 다른 데 가면 500도 넘어. 근데 우리가 봐주는 거지. 이 할매가 불쌍해 보여서. 우리가 착한 거야. 너도 알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내일까지 답 가져와. 더 이상 관용은 없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할매 때문에 봐주는 건데 너같이 건방진 놈한테는 할 말이 따로 있지. 알아들었어? 저기 식당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봤어? 자릿세 안 내고 버티다가 골병 든 사람 얘기.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린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이 와서 장사하다가 다치면 우리도 곤란해.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야. 알아들었지? 3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자리에 그 정도 돈을 내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청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야, 이 자식이. 큰 남자가 청년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아, 여보세요. 경찰서죠? 순간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여기 서울역 앞인데요. 야, 끊어. 남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조폭이 와서 장사하는 할머니를 협박하고 있어요. 청년은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CCTV도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신 나간 놈. 야, 가자. 남자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청년이 제 어깨를 잡아주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청년. 어쩜 좋아. 걱정 마세요. 제가 진짜로 신고했으니까요. 이제 못 올 거예요. 청년은 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조폭 맞나? 반반이죠. 진짜 조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겁주고 돈 뜯어내려는 건달들일 뿐이에요. 청년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청년 고마워요. 정말. 당연한 일인거려. 청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장사하시는데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힘드시면 안 되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나. 내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지켜주다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 이제 장사 다시 시작해야죠. 청년은 새 채소들을 예쁘게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청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 세상이 살만한 거구나. 그날 이후로 더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장사도 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제 곁을 지켜준 덕분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침 6시면 청년이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상추가 특별히 좋아요. 어제 새벽에 직접 농장에 다녀왔거든요. 하나하나 정성스레 진열하면서 그날그날의 채소 특징을 설명해 주었어요.
7시가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상추 주세요. 저는 시금치 한 단이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단골들이 생겼어요. 내가 파는 채소가 정말 좋은가 싶어서 궁금했죠. 우리 할머니가 파시는 채소가 제일 싱싱해요. 다른 마트 것들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 다닌다는 젊은 여직원이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여기서만 사갈래요. 오이가 너무 탱탱하고 맛있어서. 회사원이라는 아주머니는 매일 오이를 사가셨죠.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에 사주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할머니는 채소 보는 눈이 있으세요? 시금치도 이렇게 실한 걸 골라오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 자부심도 생겼어요. 청년이 가져오는 채소를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건 조금 시들었네. 이런 건 팔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더 늘어났어요. 저기 할머니가 파시는 거 사요. 가격도 싸고 정직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10만 원도 안 되던 게 20만 원, 30만 원. 어느 날은 50만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수익을 반으로 나눠주니 하루에 20만 원 넘게 벌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여관방이라도 구하시는 게 어떠세요? 청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 근처 여관방을 얻었어요. 비록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깨끗한 이불에서 자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아침이면 더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따라 더 정갈해 보이세요.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는 장사 요령도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은 된장찌개용 채소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된장찌개 할 건데 뭐가 좋을까요? 여기 대파랑 청양고추는 어떠세요? 아침부터 얼큰하게. 손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재미도 생겼어요.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을 싸오는 회사원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밥 싸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시금치 데쳐서 넣으면 맛있을 텐데. 이렇게 조언도 해드렸죠. 저녁 무렵엔 집으로 가는 주부들이 많이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날도 더운데 상추쌈 어때요? 새로운 상추가 아주 실하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청년은 매일 저녁 정산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장사 잘 되셨네요. 청년 덕분이지. 이렇게 좋은 채소를 가져다 주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정직하게 장사하시니까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채소를 고르는 눈도 생겼어요. 청년, 오늘 상추는 조금 약해 보이네요. 내일은 더 실한 걸로 부탁해요. 네. 할머니, 내일은 더 좋은 걸로 가져올게요. 매일 저녁 여관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작은 채소 가게지만 내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제 가게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알고 보니 SNS에서 유명하다는 먹방 크리에이터라고 했어요. 서울역에 할머니 채소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음식 재료들 사서 먹는 것까지 영상 만들거든요.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조심스레 허락을 구하더군요. 청년에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파는 채소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와, 이 상추 진짜 싱싱하네요. 이렇게 실한 상추는 처음 봐요. 채소를 맛보기도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죠. 그러다 제 사연을 듣게 됐나 봅니다. 할머니,
혹시 노숙 생활도 하셨다고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쫓겨나 서울역에서 노숙한 일. 구걸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시간. 청년을 만나 채소 장사를 시작하게 된 일.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제 가게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영상이 엄청 퍼지고 있어요. 청년이 휴대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댓글이란 곳에는 응원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이제는 꼭 잘 되실 거예요. 내일 꼭 찾아가 볼게요. 그 후로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눈물 났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방송국에서도 찾아왔어요.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PD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촬영하는 날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늦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 식당 채소도 좀 납품해 주세요. 저희는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데 청년이 바빠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도매로도 납품을 시작해 볼까요? 사업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종구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종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TV에서 보고 찾아왔어요. 손님이 많아 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저녁에 다시 와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장사를 마무리할 때쯤 종구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종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다 망했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어요. 애들 엄마는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너가 찾아올 줄 알았다. TV에 내가 나온 걸 보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지. 근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니? 그때 날 쫓아낼 땐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니? 서울역에서 노숙하면서 사람들 문칫밥 먹으면서 그 시간들이 지금 와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없어질 것 같아? 내가 다시 예전처럼 너의 엄마가 되어줄 것 같아? 아니야.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난 내 인생을 찾았어. 나를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단다. 너도 이제 그만 일어나서 네 갈 길을 가거라. 나처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하지만 더는 여기 오지 말아라.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게요. 저도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불효자식이었는지 알았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부끄럽지만요. 그만해라. 이제는 달라졌어. 내가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아. 그저 김봉숙으로 살고 싶구나. 이제 그만 일어나서 돌아가. 더는 여기 찾아오진 말 거라. 이제 우리 남이 된 거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종구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때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산할, 상황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청년이 물러서려는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이야기해요. 종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종구야, 나는 예전과 달라. 지금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서로 도와줄 관계가 아니야. 어머니, 저는 가족이잖아요. 종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이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니? 그건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해서 지난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널 미워하진 않아. 하지만 더는 모자 관계로 살고 싶진 않구나. 어머니, 종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너도 이제 너의 앞길을 찾아가거라. 나처럼 늦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더는 날 찾아오지 말아다오. 종구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어요. 일어나라. 더 이상 볼 일 없잖니. 종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종구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청년이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여관방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즘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일찍 일어나는 게 즐겁거든요. 여관방에서 나와 채소 가게로 가는 길이 참 좋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으면서 오늘은 어떤 채소가 올지 생각해보죠. 할머니, 오늘은 충청도 농장에서 상추가 왔어요. 청년이 트럭에서 채소를 내리면서 말합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이번 건 특별히 실하네. 이제는 채소만 봐도 어느 산지에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청년의 회사가 커지면서 거래하는 농장도 많아졌거든요. 강원도에서는 감자와 옥수수를, 전라도에서는 무와 배추를. 전국 각지의 농부들이 청년을 믿고 채소를 보내주십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전국 900개 농가와 거래한대요.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면 제 일처럼 기쁩니다. 그래. 우리가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다들 믿고 거래하는 거지. 아침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손님들 기다리느라 어떻게 늦게 오나. 이제는 식당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할머니네 채소가 신선해서 음식 맛이 확 달라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더 정성껏 골라드리게 됩니다. 청년은 이제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열어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제일 먼저 채소를 들고 옵니다. 할머니가 우리 회사의 시작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늘 미안해하네요. 이제 할머니도 가게 말고 편하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게. 하지만 전 이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서 손님들 얼굴 보는 게 난 더 좋아.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머니, 시금치는 어떻게 삶아야 맛있나요? 끓는 물에 소금 조금 넣고 살짝만 데치면 돼요. 이렇게 요리 조언도 해드리고.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단골 손님들과 안부도 나누고. 할머니 덕분에 요즘 반찬 걱정이 없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 가져오는 채소는 하나같이 좋지만 그래도 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건 조금 시든 것 같으니 빼놓고, 이건 크기가 고르지 않으니 따로 두고. 그러면 청년이 웃으며 말해요. 역시 할머니 눈은 속일 수가 없네요. 이제는 직원들도 제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할머니가 골라주신 채소는 클레임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회사에 가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컴퓨터도 많아지고 전화기도 늘어나고.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대요. 청년이 자랑스레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도 전 여전히 이 자리가 좋아요. 새벽부터 나와 채소를 진열하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들.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청년도 이제는 이해하나 봅니다. 할머니가 계신 이 자리가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니까요. 매일 아침 첫 손님에게 채소를 건네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선한 채소 많이 가져왔어요. 이 말을 하면서 늘 생각해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노숙자였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그때의 마음가짐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서울역 건너편에 작은 공간을 하나 얻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청년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무료급 식소를 하고 싶어. 내가 그때 얼마나 배고팠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 노숙하던 시절 매일 아침 줄을 서서 받아먹던 그 한 끼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채소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미리 나와 국을 끓이고 밥을 했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첫날은 2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에 밥, 그리고 채소 반찬 3가지. 옛날 제가 받아먹던 것보다는 더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할머니, 저도 한 숟가락만. 끼니를 굶은 지 사흘째라는 할아버지. 밥 좀 더 주세요.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젊은 남자. 준비한 음식이 금방 바닥이 났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할게요.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에게 말했어요. 더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로? 그래도 되나? 당연하죠. 할머니가 하시는 일인데. 다음 날부터 청년이 직접 나서서 도왔어요. 회사 직원들도 자원봉사를 자청했고 주방 기구도 새로 들여왔습니다. 이제는 100명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공간도 넓히고 주방 시설도 제대로 갖췄어요. 새벽 5시면 벌써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준비했어요.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일찍 나와 도와주었어요. 노숙자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 것 같아요. 따뜻한 밥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코끝이 찡해졌어요. 어느 날은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저도 뭐 도울 일 없을까요? 그 후로 노숙자분들도 하나둘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설거지도 하고 바닥도 쓸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쁘네요. 식사 후에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예전에 여기서 노숙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그때가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실 수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청년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채소 포장이나 배달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방 하나 구했어요. 취직한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그렇게 기뻤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청년과 함께 장을 보러 갑니다. 할머니, 이번 주는 뭐가 필요하세요?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이 좋겠지? 장보기도 이제는 쏠쏠한 재미가 되었어요. 청년, 고마워.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게 해줘서. 청년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3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요. 할머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급식소를 만들고 싶대요. 청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더 큰 희망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제는 청년 회사에 제 사무실이 하나 생겼어요. 칠판에는 매일 전국 각지의 농산물 시세가 적혀 있고 책상에는 농가들과 통화할 때 쓰는 전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들어온 청주 농가는 어떠세요? 신입 직원이 채소 샘플을 들고 와서 물어봅니다. 상추는 괜찮은데 깨잎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어. 직접 농가를 방문할 때도 있어요.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농부들이 더 신경 써서 준비한대요. 청년의 말처럼 농부들은 제가 가면 특별히 밭을 둘러 보여주십니다. 할머니는 진짜 채소를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농부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져요. 회사는 이제 직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신기한 건 직원들이 저를 어머니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회사 안에 작은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행복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할머니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죠. 농산물 품질 검수부터 시작해서 포장, 배송까지.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서울역 앞 채소 가게는 이제 직원이 관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요. 할머니, 오늘은 진열 좀 봐주세요. 예전처럼 채소를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다 가끔 멀리서 종구를 봅니다.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뒷모습이 눈에 띄곤 해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 저기.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하면 채소나 볼까? 하고 화제를 돌립니다. 회사 건물 앞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멀리서 종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한 아들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을바람이 휴 하고 지나갔어요. 종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마치 낙엽 하나가 바람에 휩쓸려 가듯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내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청년이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니,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창밖으로 서울역이 보입니다. 저 작은 점처럼 보이는 곳에서 한때는 국어를 하며 살았지요. 찬바람이 불던 그 벤치에서 줄인 배를 부여잡고 울던 그때. 이렇게 높은 곳에 앉아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창문에 머물다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세월도 그렇게 흘러갔나 봅니다. 할머니, 이번 주 농가 방문 일정 확인하시겠어요? 비서가 들고 온 서류를 보며 생각했어요. 전국 8도의 농부들과 만나는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네요. 이제는 제 이름이 명함에 적혀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회사 고문 김봉숙.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봉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네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지나간 시간들이 모두 제게는 선물이었나 봐요. 쫓겨났던 그날이 오히려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노을이 물들어갑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저무는 해도 아름답게 빛나는군요. 이제 저는 그저 하루하루가 감사한 김봉숙입니다. 채소장수 할머니에서 시작해 이제는 당당히 제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가장 어두웠던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데려오기도 하네요.
이제 저는 봄날의 새순처럼 싱그럽게, 여름날의 나무처럼 당당하게, 가을날의 열매처럼 풍성하게, 겨울날의 솔처럼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